안녕하세요. 제이슨을 하다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PT 시험 시리즈 중에서 라이팅 에세이 쓰는 거에 관련한 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IELTS하고 달리 PT 시험은 라이팅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다른 파트들처럼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뭘 외워야 하나, 이런 내용은 미리 준비를 하고 적당히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좀 알려진 것처럼 그 PT 시험의 라이팅의 경우는 잘된 틀 하나를 외우시면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가 한 방법이기도 하고, 어떻게 했냐면 몇 개의 틀을 외워서 최대한 그 순간에 기억나는 것들을 조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문장의 순서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PT 라이팅 시험의 평가 기준들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떻게 복잡한 문법 관련한 내용을 적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래마 관련한 에러를 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 말은 문장의 순서나 아니면 그 문맥의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컴퓨터가 제대로 평가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면, 서론 결론은 최대한 외우고 본론의 경우는 첫 문장 혹은 끝 문장까지 외우고 중간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특별한 문장들을 채워 넣는 식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장들에 대한 기준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화면에 이렇게 붙여놔 볼게요. 이게 뭐 한국 라이팅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어 라이팅의 경우는 서론, 인트로덕션이랑 바디 2개, 그리고 컨클루전, 결론, 이런 식으로 뭐 대략 문장을 길게 썼을 때 16개라고 문장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다 외워서 쓰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외울 수 없는 경우도 서론이랑 결론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에 충분히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 3, 14, 15, 16은 다 외웠어요. 그리고 4나 6, 4나 6이 아니죠. 4나 9 정도는 외우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4번 문장부터 13번 문장까지 있어야 되는데 5, 6, 7, 8 이렇게 못 외웠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8번 문장이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9번 다음에 원래는 10번 문장을 외워서 적으려고 했는데 12번 문장이 기억이 났다. 그러면 이 틈틈이 이 사이 어딘가에 내가 기존에 외웠던 미리 준비된 그 완벽한 문장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문장은 문법 오류가 반드시 없어야 되고, 그리고 뭐 내가 기존에 PT 시험을 공부하다가 리딩 파트 같은 데를 보고 이 문장이 괜찮아. 근데 외우기가 쉽겠어. 라고 하면 하나 외운 문장. 그쵸? 아니면 내가 스피킹 틀에 사용하는 완벽한 문장. 만약에 제가 스피킹 시험을 볼 때 항상 마법 문장처럼 사용하던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을 아무 때나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스피킹 틀에 사용하는 마법 문장이 사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쵸? 이 문장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사실 컴퓨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문장을 넣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아무튼 어느 정도 꽤 길이가 되고 단어의 다양성이나 문법 구조가 좀 복잡한 그런 문장을 아무 위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문장을 만약에 짧게 썼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내가 문장을 잘 쓸 수 없어서 어떤 되게 짧은 문장을 하나 넣고 뭐 A라는 문장을 하나 넣고 B라는 문장을 넣고 C라는 문장을 그냥 넣었어요. 여기도 D, E, F라는 문장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장들을 길게 늘려서 아니면 다양하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내가 외운 틀의 문장을 쓰다가 막혔을 때 그쵸? 이렇게 다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늘릴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영상을 올릴 때 링크를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하고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채워놓고 짧은 문장 늘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 반복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짧은 문장 늘리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이따 그 링크에 남겨드릴 텐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면 For example, there are many criminals because of many migrants.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 때문에 범죄자가 많다 라는 문장을 내가 에세이 안에 썼어요. 근데 그거를 길게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길어졌죠?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한글로 바꿔본다라고 하면 이런 예문은 링크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한글로 바꿔본다고 하면 다시 지우고 이거 그냥 아래 두고 만약에 한글로 바꿔본다고 하면 많은 이민자 때문에 범죄자가 많아요. 이런 문장을 제가 아래로 바꾼 거는 예를 들면 이민자가 사회에 잠시만요. 문장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이민자의 수가 늘어났다. 여기도 예를 들면 있긴 하지만 한국어로 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뭔가를 바꾸는 식의 준비를 해 놓으면 내가 이런 간단한 문장 구조의 문장도 for example을 as a brief illustration 할 수 있고 there are 라고 하는 간단한 문장을 there has been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짧은 문장 늘리는 방법이고 표현 방법하지 않는 방법 최악의 경우엔 이렇게도 해요. 만약에 A, B, C라고 뭔가 짧은 문장을 지어내서 늘리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A, A, A라도 채웁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컴퓨터가 쉽게 알아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문장을 쓰지만 다른 문장 구조를 쓰느냐 해서 제가 자료에 있었던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바꾸시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부들, 네, 이렇게 적은 거를 다른 문장에선 대다수의 농부들, 증가하는 숫자의 농부들, 그리고 상당한 숫자의 농부들, 많은 숫자의 농부들, 증가하는 숫자의 농부들, 다양한 농부들, 다른 종류의 농부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주어 바꾸고 목적어 바꾸고 뭐 동사 바꾸고 이러면 다른 문장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보면 또 이제 만약에 제가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주어가 있죠. 뭐가 긍정적인 영향을 어디에 준다. 이민자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해로운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임팩트도 그렇고 인플루언스도 그렇고 이펙트도 그렇고 똑같은 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positively affect라고 할 수도 있고 negatively influence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거는 같은 거네. 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그쵸. 이런 방식을 조합하면 네, 내가 갑자기 틀을 못 외웠거나 아니면 틀을 외웠어도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순간에 네, 뭔가 임시방편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말은 여기 있어요. 처음에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언급해 드렸던 게 그 라이팅 시험, 그러니까 PT 시험의 라이팅 파트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거나 많은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험, IELTS 같은 시험에서 넘어오는 경우에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파트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에세이 쓰는 이 라이팅 파트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할지 방법을 정하고 오래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저도 기존에 IELTS에서 라이팅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틀만 외우는 식으로 간단히 공부를 했고 한번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내가 이거를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방법만 몇 번 공부했지 오래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라이팅이 가장 파트가 왠지 그 PT 4가지 섹션 중에 이 에세이를 쓰는 게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할 것 같지만 최근에 흔히 알려진 바로는 write from dictation, 딕테이션을 듣고 받아 적는 아니면 fill in the blanks. 그래서 그 빈칸 채우기 하는 게 배점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PT 시험이 주관하는 피어슨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라이팅은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문장을 A라는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쓰고 아니면 이게 그쵸. 내가 외운 방식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4 쓰고 8 쓰고 7 그러면 영어 원어민이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문장인데 컴퓨터는 문장 구조 괜찮고 단어 고급지고 이렇게 해서 좋게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라이팅에 큰 배점을 줘버리면 그쵸. 점수가 다 높게 나와버리고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을 라이팅 방면에서도 평가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write from dictation, 소리를 듣고 적는 거 이거는 기존에 외워서 올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틀을 준비할 수 없는 방식이죠. 뭐 기출이 있어도 기출을 많이 늘려버리면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그리고 fill in the blanks도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팅 파트를 넣긴 넣지만 피어슨에서 네, 그거에 사실 배점을 많이 줘서 라이팅을 평가해버리면 지금도 PT 시험에서는 라이팅이 점수가 가장 잘 나오지만 더 잘 나와서 네, 뭐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시험이냐 이런 논란이 많아지겠죠. 뭐 아무튼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런 이유 같은데 제가 시험을 만드는 사람이어도 같은 식의 배점을 줬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라이팅을 쓸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항상 어떤 파트를 준비하실 때도 세 가지를 꼭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이거를 준비해 봤는데 이런 건 다 내리고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라이팅은 어떤 부분이 중요해요? 틀을 외우는 거죠. 틀을 외우고 못 외우면 채워 넣으면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거나 틀을 100% 다 외울 때까지 이것만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외워야 되냐? 틀을 최대한 외우되 틀을 메꾸지 못하면 순서가 뒤죽박죽이든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건 문법적 에러가 없고 그런 거 컴퓨터가 바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문법적 에러가 없고 그 다음에 다양한 단어들, 쉬운 단어가 아닌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써서 한 에세이를 쓰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제이슨을 하다의 제이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